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한국감사협회는 공동으로 국내 기업 171개사를 대상으로 6주간 내부감사 기능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아 2024 내부감사 기능 서베이 리포트 Korea Future Initiative를 발간하였습니다. 내부감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위상이 보장되고 내부감사인이 전문성과 윤리성에 기반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 고위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감사 방법론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2024 내부감사 기능 서베이 리포트는 3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가지 측면에서 내부감사 기능의 개념과 설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필요성. 첫 번째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국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와 경영자, 즉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자에게 해당 자본을 운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경영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자본 운용의 수익을 환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자본에 대해서 경영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이 경우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을 대리인 문제라고 부르며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주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지배기구를 통해서 경영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감독을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3차 방어선에 해당되는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속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부서가 직속되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독 활동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사업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보고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적 보고라인이란 내부감사 실시에 관한 기능적인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주로 보고하고 그 외의 행정적인 사안들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었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으면서 이중적 보고라인까지 확보한 내부감사부서의 비중은 전체 응답 중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다수의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걸까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외 기업에서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통해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제도적 환경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 개념 및 실무 가이드를 제정하는 세계내부감사인협회는 국제내부감사 표준을 통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제도와 비교했을 때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대한 국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서베이의 응답자인 감사위원 및 내부감사 실무자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우선과제 1위로 꼽은 것도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법제화였습니다.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장치의 종류와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실무책임자의 위상을 보장하고 내부감사 실무책임자에 대한 인사권과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성과평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장치 중 첫 번째로 내부감사 실무책임자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국제내부감사표준에 따르면 내부감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감사위원회 및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적인 보고가 가능한 직위,
실무적으로 최고 경영진 수준의 임원일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실제로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가 임원급인 비중은 56.7% 수준이었으며 이는 글로벌 조사 결과의 8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최고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의 임원급 위상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립성 확보 장치 중 두 번째로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적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속된다는 점,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기능의 감독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내부감사부서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내부감사인 협회의 국제 내부감사 표준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내 내부감사부서 중 임면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응답은 43.7%에 그쳤습니다. 임면동의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거나 임면에 대한 보고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내부감사부서는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 현황 조사 결과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원칙 16번에 따르면 회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부서가 평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은 33.3%였습니다. 경영진에 직속된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실시하는 66.7%의 경우 자기평가의 모순 등으로 인해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원칙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은 전문성, 성실성 또는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보안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문성이란 감사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을 뜻하며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영역별 전문가 보유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과 관련된 전문가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공인회계사와 국제공인 내부감사사의 보유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내부감사부서에 존재하는 비중은 17.5%였고 국제공인 내부감사사를 보유한 내부감사부서의 비중은 26.3%였습니다. 내부감사부서마다 요구되는 전문 역량 분야가 다르므로 기업별 특성과 내부감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전문 역량 분야는 IT 분야입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기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세계 내부감사인 협회가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이버 보안이나 디지털 혁신과 같은 IT 관련 리스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 리스크와 디지털 혁신을 감독하기 위한 IT 감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서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디지털 감사를 실시하는 비중이나 IT 기반 감사 전문가를 보유한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감사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감사위원회 및 최고 경영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내부감사 실무자의 역량 평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는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는 내부감사 실무자들이 내부감사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끔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내부감사 실무 책임자는 내부감사 실무자 개인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역량개발을 주도해야 합니다. 설문 결과 기업에서는 외부 교육 훈련을 독려하는 비중은 높지만 내부감사 실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내부감사 실무자의 역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이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신적 태도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실무자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첫 번째로 인사우대 조치와 같은 유인책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우대 조치의 예시로는 희망부서 발령 우선 고려, 우수감사인 포상, 감사수당 지급, 교육기회 제공 시 우대, 면책 및 감경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설문 결과 내부감사 실무자를 위한 인사 우대 조치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9.7%였으며 이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희망부서 발령을 우선 고려한다였습니다. 한편 인사우대 조치가 없는 조직의 내부감사 실무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수준이 낮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감사 실무자의 객관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우대 조치 외에 객관성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객관성 손상 시나리오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객관성 보호 장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우대 조치 외에 다른 객관성 보호 장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66.7%가 객관성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객관성 관련 워크숍 또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성 보호 장치 중 순환 근무 제도의 경우 순환 배치하는 주기가 짧을 경우 내부 감사 실무자의 전문성이 유지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해야겠습니다. 3.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은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및 내부 규정이 효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 챕터에서는 인력의 충분성을 먼저 살펴보고 위험 기반 감사 제도의 도입과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 제고 방안 순으로 설문 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에서 적정 수준의 내부 감사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 특성에 따라 적정 인력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24 내부 감사 기능 서베이 리포트는 비교 분석을 위해서 감사원의 내부 감사 인력 권고 비중을 참고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내부 감사 인력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상장기업에 비해 내부감사 인력의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산 규모와 내부감사 인력의 비중 사이에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주회사들의 감사 인력의 평균 비중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순수지주회사일 경우에는 그 평균값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은 사업부서만큼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내부감사부서는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감독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내부감사 인력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 중 두 번째로 위험 기반 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 기반 감사는 감사 계획 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감사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계획 방법입니다. 위험 기반 감사 제도를 도입하면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 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인식을 제고해 주기도 합니다. 위험 기반 감사 제도의 최고 장점이라면 리스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고위험에 대한 대응 속도와 감사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내부감사부서의 위험 기반 감사 실시 비중과 위험 평가 실시 빈도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세계 내부감사인협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내부감사부서의 94%는 위험 기반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내부감사부서의 위험 기반 감사 실시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위험 식별 및 평가 빈도수 또한 연 1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시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5.1% 수준에 그쳐 위험 기반 감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 비중을 글로벌 내부 감사 부서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그쳐 리스크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감사 방법론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방법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는 조직 내 법규 위반 사항, 비리, 부정을 익명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뜻하며 부정행위의 43%가 내부 신고자의 부정 신고를 통해서 적발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방안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내부 신고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거나 내부 신고를 유인할 만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는 내부 통제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은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신고자 보호 및 유인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내부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익명성 확보나 포상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51.0%였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제고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내부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투입 대비 내부 통제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 중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확장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작성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 목적을 효율성 및 효과성과 준법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기업 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무 및 비재무 보고에 반영하는 효율적 제도로서 내부 통제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준법 영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몇 %일까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또는 준법 영역으로 확장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기업은 48%였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내부 통제 강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부 통제 및 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감사의 목적이 경영활동의 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 감사 기능의 품질과 성과를 개선하는 접근법은 일선 경영활동의 성과를 개선하는 활동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 감사 기능에 대한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과 내부 감사 특화 성과 평가 지표의 필요성 및 활용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은 내부 감사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발견하여 내부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뜻합니다.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내부 감사 부서가 직접 내부 감사 품질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와 제3자에 해당되는 전문 평가 업체가 내부 감사 품질을 평가하는 외부 품질 평가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의 목적은 내부 감사 기능의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내부 감사의 품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품질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나 최고 경영진이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성, 객관성, 자원 부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척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품질 보증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감사 부서의 비중은 몇 %일까요?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응답은 19.1%였으며 둘 중 하나만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37.6%였습니다. 이 중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외부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비중이 글로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자 전문 평가기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은 외부 품질 평가를 최소 5년에 한 번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서 내부 감사 부서에 특화된 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에 특화된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내부 감사 기능에 특화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 아직은 국내에서 내부 감사 기능에 특화된 성과 평가 지표를 활용한다는 비중은 14.6%에 그쳤습니다. 약 56.1%의 내부 감사 부서가 기업 공통의 지표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이나 경영의 효율화 관련된 지표를 내부 감사 부서의 성과 평가에 활용할 경우 내부 감사 부서의 객관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 산하 부서의 재무성과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내부감사 부서가 재무성과 지표로 평가받게 되는 경우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내부감사 관계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4년 내부감사 중점 감사 영역 설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감사 중점 영역 중 인력과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북미와 비교했을 때 국내의 사이버 보안, IT 기술, 제3자 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ESG 실사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보안, IT 기술, 제3자 관계 리스크 감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 내부감사 기능 서베이 Korea Future Initiative를 준비하면서 국내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비중이 낮은 반면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우수 사례에 해당되는 금융사 및 공공기관 그리고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기업에서 내부감사 기능 만족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만족도는 상장기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업이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법제화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KPMG 홈페이지에서 2024 내부감사 기능 서베이 리포트 Korea Future Initiative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